네,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가슴이 아프더라도 단념하고 말죠. 그런데 엽기적인 방법으로 안갚음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판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그러니까 부산의 한 유명 대학원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 잘못된 사랑 집착의 시작은 2018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대학원생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한 남성이 한 여성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음을 접기 마련인데 이 남성은 마음을 접는 대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0개월간 이 여성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 행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억지로 누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됩니까? 복수를 하기에 선택한 방법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엽기적이었는데요. 여성이 마실 커피에 책, 가래찜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변비약도 타고요. 어느 날은 네. 퇴음제도 몰래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걸 마시면서 특히 뭐 변비약 이런 경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괴로워하면 남성은 그것을 보고 즐겼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먹는 커피에 온갖 걸 다 탔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런 걸 실행한 겁니까, 서 팀장? 굉장히 많은 네. 빈도로 실행을 했는데요. 10개월간 무려 54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도 때도 없이 커피에 넣은 건데요. 네. 테이크아웃 커피잔뿐만이 아니라 립스틱, 칫솔에 책, 가래침, 변비약 등을 쉴 새 없이 넣은 겁니다. 교수님, 그야말로 여성이 손이 닿는 물건에, 여성의 물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건데 이건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흔적을 남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네. 어떤 그 복합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이 페티시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물건을 어떤 대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이 그 여성이 어떤 그 숨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고 그 물건과 이 여성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책이라든가 체험제 같은 경우는 성적인 그런 환상을 본인에게 증폭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약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여성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것은 또 과학적인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처음에는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먹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꼬리가 잡힐 때까지 약 10개월간 54회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대범해지면서 처음에는 커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성이 쓰는 칫솔이라든가 립스틱이라든가 틴트까지도 자기의 체액을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피해 여성은요, 이런 범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범행 수위가 높아져만 가죠. 네, 그러니까 같은 대학원의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접근하기가 훨씬 쉽고 같이 있어도 의심을 안 받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여성의 눈치를 못 채니까 점점 수위를 높이는데 지난 2018년 10월에는 이 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옆방이었는데 옆방인 것을 기화로 해서요. 이 여성이 호텔 방을 비운 사이에 자신이 그 옆 베란다를 넘어가서 여성 방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속옷을 훔쳐 나오기도 했고요. 이 여성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본인의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가 고장이 나거나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 썼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모두 남성이 고장을 내거나 도난을 당한 것처럼 속이고 절도를 했던 겁니다. 네. 서 팀장, 그런데 아주 더 엽기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죠. 범행 일지를 네. 쓴 겁니다. 사실 범인들은 자신의 그 흔적들을 지우기 마련인데
이 남성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범행 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앞서 훔쳤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 남아있던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모조리 별도로 저장을 하면서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어떤 범행을 했는지 몇 날 며칠에 어느 곳에 무엇을 탔고 무엇을 넣고 언제 그걸 먹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는데 이 적은 게 어디냐면 연구실 공용 PC였던 겁니다. 공용 PC요?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PC의 그 흔적들을 남겼고 결국 이것을 우연히 본 동료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범행의 발목이 잡히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심리입니다. 교수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는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직업 의식인데 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직업 의식이 이 범행을 하는데도 발동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범행 수법이 퇴화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10개월 동안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성이 결여되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놓는 것 자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욱이 그 어떤 기록을 해놓은 것이 말이죠. 공룡에 들어가 있는 그 PC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더욱더 스릴감을 즐겼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신고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에 있어서의 수고를 갖다가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범행 사실을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놨기 네. 때문에 수사 수고를 덜어준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범행 일지를 우연히 본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선고 보시죠.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피해 여성의 일상적 인간관계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가해 남성은 고통을 가하면서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징역 3년인데요. 변호사님, 판사도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감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형의 근거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형의 기준이 없으면 어떤 법원에서는 뭐 징역 4년을 받고 어떤 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도 좀 1심 형량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형의 인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형을 했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감형의 인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범행이 너무 엽기적인 거죠. 그래서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 이렇게 일반적인 판결문에는 잘 적시하지 않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범행에 대한 엽기성을 기재했습니다. 네, 이 판결에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성의 혐의에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 다 들어갔는데 이 여성이 먹는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탔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범죄 관련 혐의는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 커피잔에 체액, 그 남성이 나온 체액을 탔다고 한다면은 성범죄가 아닌가 생각할 텐데 사실은 성추행이나 성범죄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추행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 중요 부위를 선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터치도 안 했고 만지지도 않았고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분도 나쁘고 화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성범죄를 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그렇죠. 없었기 접촉 때문에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성추행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괘씸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법률 적용을 못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다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